4번입니다. 안전검측 요령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일반 폭발물 탐지는 잘 훈련된 탐지연의 후각이 정밀 과학 기자재를 능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분해가 어려운 전자제품은 엑스레이 투시가 가장 정확하다. 차량 검측 시에는 시동을 걸기 전에 차체 문을 미리 열어보고 유관 검사를 한 후에 원격으로 시동을 건다. 검측 시 외관을 최대한 활용하되 이거 잘못 적었네요. 이거 5관입니다. 5관. 내가 5관을 꽂혀내렸네요. 자, 5관을 최대한 활용하되 검측 장비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존해야 된다. 가장 잘 설명한 것이죠. 자, 그럼 틀린 것부터 골라볼까요? 자, 일반 폭발물 탐지는 잘 훈련된 탐지인 후각이 정밀 과학 기자를 능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일반 폭발물은 개가 과학 기자보다 낫습니다. 자, 리모트 컨트롤, 원격으로 적용되는 폭발물 탐지는 과학 기자재가 낫습니다. 자, 일반 폭발물과 원격 폭발물이 다르다는 걸 알아두시고, 분해가 어려운 전자제품은 엑스레이 투시가 가장 정확하다? 그렇지 않죠? 자, 전자제품은 어떤 경우라도 가능하면 분해를 해야 되고, 분해가 정말 어렵다면 원격 원리 격리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차량 검측 시에는 시동을 걸기 전에 차체 문을 열어보고 유관 검사한 후에 원격 시동을 건다. 이게 아니고 차량 검측할 때는 제일 먼저 차체 외관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멀리서 원격으로 시동을 걸고 시동을 걸어서 이상이 없으면 그 다음에 차체 문을 열어보고 본네트 검사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 검측 시에는 오관을 최대한 활용하되 검측 장비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존해야 된다. 자, 이 말은 대체로 맞아 보이는데 적극적으로 의존해야 된다. 이 말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만든 장비나 기계는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금속 탐지기도 오차율이 5% 내외가 됩니다. 컴퓨터도 여러분 어떨 때는 먹통이 돼가 작동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이 장비라는 것은 100% 믿으면 안 됩니다. 검측 장비를 갖고 검측 장비를 믿고 검측을 하되 오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동시에 장비와 오관을 동시에 활용하는 그런 자세가 올바른 검측 자세입니다. 자, 적극적으로 말, 의존해야 된다 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안전검측과 관련하여 올바른 설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검측조는 통상 이명 1개조로 편성한다. 검측조는 공공지역의 50%, 외부지역의 25%, 주요지역의 25%씩 배치한다. 위험을 발견 시는 100m 이상을 차단하고 방벽을 설치한다. 일반적 검측 순서는 외부에서 내부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실시하고 건물 내부는 하부에서 상부로 실시한다. 자, 이런 질문에서 대체로 틀린 것들은 여기 숫자가 나오죠. 숫자를 틀리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볼까요? 검측조는 통상 이명 1개조가 맞습니다. 조편성은 2인 1조죠. 자, 공공지역 50%, 외부지역 25%, 주요지역 25%인데 자, 주요지역에 더 많은 검측을 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자, 여기에 50%하고 공공지역에 25%, 외부지역에 25% 이렇게 배치해야 됩니다. 자, 주요지역 50이다. 위험을 발견 시는 100m 이상을 차단한다. 최소 100m 이상을 차단하고 안전방벽을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은 당연히 맞겠죠? 자, 5번은 그래서 올바른 설명이 아닌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역 50%. 6번입니다. 선발경호 시 기행요원의 업무 분장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자, 기행요원 업무 분장 복잡하죠. 자, 비상대기대와 예비대의 대기장소 확인은 승하참의 정문 담당이다. 경호복장 장비 비표의 배분은 행정 담당이다. 행사장 공간 점검 및 행사 성격에 맞는 통제 강도를 상의한다. 보도 담당이다. 취약 요소 및 직시 지점을 고려한 단상을 설치하는 것은 행사장 내부 담당이다. 자, 이런 것들은 딱 한 가지만 내놓으니까 이 담당별로 여러 개를 언급해 주면 이 담당을 찾기 쉬운데 한 가지만 내놓고 고르라고 하면 명확히 알지 못하면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정답은, 자, 1번은 맞나요? 비상대기대와 예비대의 대기장소 확인은 승하차 및 정문 담당이죠. 비상대기대와 예비대의 운용방법 강구, 운용계획 수립은 누구 임무입니까? 이거는 비상대기주 예비대는 경호대상의 안전에 관계된 겠죠.
안전에 관계되기 때문에 안전대책 담당입니다. 확인은 승하차 정문 담당, 예비대 운용계획 수립하는 것은 안전대책 담당 업무입니다. 복장과 장비, 의식주, 그 다음에 비표 운용계획은 출입통제 담당의 의무지만 비표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비표를 배부를 언제 할 것인가, 행사 당일 아침에 보통 하는데 이 비표 배부는 행정 의무에 속합니다. 행정 담당입니다. 자, 주의하시 기 바랍니다. 비표 운용계획은 출입통제 담당, 비표 배부는 행정 담당이다. 행사장 공간 점검, 행사 성기에 맞는 통제 강도 상에는 이건 보도 담당 맞죠? 예를 들면 보도 요원들이 행사장 연단 주변에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가, 통제 강도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는가, 공간이 많으면 보도요원을 많이 집어넣을 수 있고 공간이 적으면 보도요원을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이건 보도 담당이 언론 담당들하고 예를 들면 언론기관하고 협의될 사항입니다. 자, 취약 요소와 직시점을 고려한 단상 설치인데, 여러분 단상은 원래 일선이죠. 행사장의 경우에서 외부의 행사장이 있을 경우는 그 단상이 일선입니다. 단상이 일선이고 건물 같으면 건물 자체가 일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단상은 행사장 안에 있기 때문에 행사장 내부 담당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취약 요소 및 직시점을 고려한 단상의 설치는 단상의 위치를 정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단상의 위치를 정하는 사람은 행사장 외부 담당이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작전 담당이 기획요원 중에서, 선발 경우 기획요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서 모든 작전 정보를 수집을 하고 부서별 병력 배치 계획도 수립하고 비상대책 체제도 구축합니다. 부서별 비상대책 체제 구축, 시간 사용 계획, 관계가 내지 주요 지침사항, 예상 문제점, 참고사항, 기상정보 이런 것들도 계획을 수립합니다. 전반적인 업무를 다 토탈해요. 그래서 통합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작전 담당입니다. 안전 담당입니다. 대상자 동선과 출입 통로를 확보한다. 어디로 가서 어디로 나올 것인지. 건물의 안전성 당연히 확인해야 되겠죠. 비상대피로 구성과 그 다음에 즉시 건물 감지 고지에 대한 감시 대책, 안전에 관계된 거죠. 비상대피로도 우발 상황 발생 시에 경호 대상자 안전에 관계된 길이기 때문에 안전 담당입니다. 자, 공중 감시 대책인데, 자, 요 공중은 퍼블릭, 대중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인들 어떻게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인가. 자, 요런 걸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공중에 노출된 지역, 공공기관, 화장실, 로비, 복도 같은 공중에 노출된 지역에 대한 감시 대책도 여기 해당됩니다. 안전 담당입니다. 자, 사람으로부터 공격이 들어오고 사람이 많이 노출된 이런 지역에서 폭발물이 설치될 수 있죠. 이거 감시 대책입니다. 그 다음 비상대기조 일반 예비대 운용 방법 강구 안전 담당이라고 그랬죠, 아까. 최기병원 선정 안전 담당입니다. 위험 물건의 이동 상황, 군부대 이동 상황, 이것도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폭발물 이동 상황, 군부대 이동 상황, 안전 담당이 업무입니다. 자, 출입 통제 담당은 각종 출입과 주차 계획, 비표 운영 계획에 관계된 각종 계획을 수립해요. 시차 입장 계획, 안내 계획, 비표 운용 계획, MD 운영, MDM이 같은 겁니다. MD 운영 계획, 주차 관리 계획, 이런 것들 다 출입 통제 담당 업무고, 그 외에 요 보라색 글씨 요것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야간 근무자 근무 배치 감독 계획, 요것도 출입 통제, 야간 근무자가 출입 통제 하잖아요. 그죠? 상주자와 민원인, 예를 들면 호텔에 대상자가 머문다면 호텔에 상주하는 사람, 그 다음에 호텔에 출입하는 불특정 민원인에 대한 어떤 대책, 출입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출입 통제 대책. 그 다음에 버스로 행사 이동할 때는 중간 직결지 운용 대책 또는 운용 계획, 출입 통제 담당 업무입니다. 자, 행사장 내부 담당은 접견자에 대한 안전대책 및 안내계획 수립, 대상자와 접견자가 직접 악수하는 그 사람에 대한 안전대책 및 안내계획입니다. 대상자 동선의 안전도 확인. 자, 대상자 동선 확보는 안전 담당이었죠. 자, 동선의 안전도 확인은 내부 담당이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단일 출입로를 선정하고 단상과 천장의 안전도를 확보한다. 동선이 지나가는데 예를 들어 대상자의 동선의 좌우에
또는 상하에 위험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 내부 담당. 대상자 동선 및 자소에 따른 비상대책 강구. 자, 이거는 행사장 안에서 대상자의 동선과 자소 위치에 따라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비상대책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내부 담당이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초청 자소 중에서 중요 지점은 사용요원을 배치한다. 대상 사용을 지키기 위한 사용시설을 확인한다. 행사장, 상하청, 좌우 사무실을 대해서 검측하고 근무자 확보 계획을 수립한다. 외부 지역, 즉 이선에 대한 경비 병력을 확인한 것은 행사장 내부 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장 안에 정전 등 우발 상황에 대비해서 예행 연습을 실시한다. 복잡하죠. 자, 행사장 내 외부 담당은 경비 및 경계구역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구역 안으로 들어가는 단일 출로 선정, 요거 외부 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단상 설치, 단상의 위치를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상자의 좌석과 참석자 간의 적정 거리를 얼마나 할 것인가, 이것 외부 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비상차량 운용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차량 공격, 강습 대책, 공중 강습. 자, 이 공중은 하늘에서, 강습은 갑자기 공격하는 거예요. 뭐 미사일 공격, 비행기 공격 같은 거. 이 대비책 수립 외부 담당이 됩니다. 방탄망 운영, 설치 계획. 그 다음 인공장벽 설치, 감재고지, 직시 건물 안전조치 및 감시 운영. 뭐 이런 것들은 다 행사장 외부 담당이 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하차 및 정문 담당은 제일 밑에 있는 거, 비상대기조 및 일반 예비대 대기장소 확인, 여기 해당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보도 담당 아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행정 담당도 비표 배분 설명했죠? 비교 정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